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김은주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한 뒤에 제가 느낀 점은 일반인들 사이에 박테리아가 무엇이고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수성이 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질병을 퍼뜨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고 하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박테리아와 면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 때 배꼽이 보일 때 가끔 생각에 잠기는데요. 아, 저 아이와 나가 이렇게 10달 동안 연결이 되어 있었지. 아기가 막상 태어나면 그 사실을 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 때 새삼 놀라면서 한번 생각에 잠겨봅니다.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형성이 되고 건강한 배아는 어머님의 자궁이 이렇게 생착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배아가 잘 생착이 되어서 세포가 분열이 된 다음에 태아로 성장이 되고 성장된 태아는 제대 동맥, 배꼽 동맥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동맥을 통해서 어머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게 우리 아기들이죠. 그래서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궁과 양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궁은 아주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자궁은 사실 자궁 경부와 질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고 아기는 자궁 내에 있는 양막에 둘러싸여 있고 그 양막 안에 양수에 둥둥 떠서 여러 가지 충격과 침입이 가능한 그런 균들에 의해서 겹겹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수 감염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태반이나 양수 안에 균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까지로는 태아는 무균 상태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존재하다가 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균 상태로 10달 동안 엄마 배에서 보호가 되던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어떤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굉장히 많은 균에 갑자기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균에 우리 모두가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된 균들에 의해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균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균들도 있고 면역을 키워주는 균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출생 후에 그 천일의 여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즘 면역학 연구 분야의 되게 핫 이슈인데요. First 1000 Day of Life라는 이 용어를 실제로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천일의 기간은 어머님 자궁 내에서의 280일, 그리고 출생 후에 만 2년간인 730일을 합한 천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인체는 굉장히 면역계가 취약한데 이 취약한 면역계지만 되게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변화를 겪게 돼요. 이 시기에 아기가 생성되는 그런 면역계의 변화가 향후 삶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요즘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자궁 내에 어머님 자궁 내에 280일 동안 아기가 머무르면서 생기는 그런 산모의 영양학적인 그리고 면역학적인 그런 건강 상태가 아기한테 프로그래밍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출생 이후에 아기가 첫 2년 동안 영양학적 측면이 아기가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 영양학적 측면 자체가 개개인의 면역력을 일으키면서 성인기에 질환을 발병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개념이 연구되기 시작했을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좀 익숙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팎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예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 우리 항상 가지고 살고 있죠. 피부에도 살고 있고 장에도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균들을 이제 정상적인 균을 저희가 상재균 혹은 상주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균들이 실제 인간의 건강과 질환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균이 침입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균들과 나의 면역계통 사이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용어를 들으시면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총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총합이라고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주 기능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면역 기관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면역 조직의 3분의 2가 장에 위치하고 있고, 항체를 형성하는 세포의 4분의 3이 무려 4분의 3이 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그런 면역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에 큰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어떤 병이 예방이 된다, 이런 건강 상식들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갓 출생한 아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신생아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산전의 산모님의 건강 상태, 산모의 그런 장 마이크로바이옴, 어머님이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는지, 그리고 분만 방법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기가 모유를 먹는지 분유를 먹는지, 그리고 모유를 먹는다면 어머님의 식사 내용, 그리고 출생 후에 항생제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아기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모유를 먹고 있는 신생아의 경우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풍부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건강하게 잘 생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균 자체가 잘 훈련된 면역 시스템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잘 생착이 되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 시기에 아기의 장 건강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에게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시켜 줄 수 있고 비피도박테리움을 잘 생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내용을 들으시러 오신 건데, 이제 안타깝지만 아직 이 분야가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여서 정말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아기의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산모님의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양수나 태반에 박테리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아기는 무균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장에 존재하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 물질이 이제 아기의 제대 동맥을 통해서 아기에게 넘어가고, 이 대사 물질로 인해서 아기가 면역력을 획득한다는 그런 가설은 거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식습관과 이 결과에 따른 산모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아기의 면역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분만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생 방법 또한 장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산도를 통과하죠. 이 산도를 통과하면서 질에 존재하는 그런 균이라든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거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출생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들이 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고 비피도 박테리움 생착이 더 유리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연구에선 둘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 초반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지만 몇 주가 지났더니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아기를 자연분만으로 출생해야겠다, 이런 이제 압박감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제왕절개로 출생한 아이들에게 영아 천식이나 면역 질환 관련된 그런 빈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완벽하게 비피도 박테리움이 잘 생착이 되고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모유수유입니다.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 모유수유를 하는 신생아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비피도 박테리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흔히 많이 들어들 보셨죠? 유산균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박테리아들이 항염증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도 분비하고 인체의 1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유 수유를 하는 신생아들은 이런 유산균들보다는 박테로이드나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병원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인데요. 이런 균들이 더 많이 생착이 되고 비피도 박테리움 같은 균들은 별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유에 포함된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 라는 물질, 줄여서 저희가 HMO라고 부르는데, HMO가 뭐냐? 이 물질은 이제 인체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다당류인데요. 우리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섭취를 하거나 하면 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장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장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 HMO들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우리 몸에 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랑 같이 결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에 번성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HMO 자체가 분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몸에 좋은 비피도 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이런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로 작용합니다. 먹이가 되게 많으니까 이 균들이 되게 잘 자라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균은 결합해서 내보내고 좋은 균에게는 먹이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장벽에는 저희가 점막층이라고 한 단계 더 층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 HMO들이 되게 두껍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여기 안 좋은 박테리아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결국 HMO가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유에는 이 HMO가 200여 종류 이상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연구된 FOS, GOS, 아까 앞서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분이 가장 지금 연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풀네임으로 말씀드리면 프룩토 올리고사카라이드 그리고 갈락토 올리고사카라이드, 이 두 성분인데 이게 9대 1로 혼합된 배합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제 감염증과 알레르기의 감소에 효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에서처럼 200여 종 이상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겨우 2가지 종류로도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유가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다른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유에 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엄마의 장에 존재하는 세균이 모유로 분비된다는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엄마의 장에 있는 그런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저주로 분비가 됐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기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소장의 끝부분 회장이란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머님의 유익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돌기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들은 보통은 균을 이렇게 포획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그 면역세포가 이 좋은 장 마이크로바이옴 포획해서 어머님의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젖샘으로 가서 이거를 모유로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유를 통해서는 어머님의 장내 세균, 그리고 아기의 구강 내에 있는 세균, 그리고 어머님 피부에 있는 세균,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총들이 다 합쳐져서 모유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유 내에도 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균들이 이제 되게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을 해서 이게 이제 아기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유에는 이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머님으로부터 항체를 애기 모유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항체 그리고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모유에 굉장히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출생 초반에 이제 아기들 면역력이 굉장히 미성숙하죠. 근데 이런 면역 관련된 항체나 세포들이 모유로 같이 분비가 됨으로써 처음에 굉장히 혼돈의 시기인데 면역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저희가 수동 면역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아기가 자기의 면역 세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이런 면역력을 획득을 해서 이제 균과 대항하는 그런 힘을 가지는데 모유에 이런 이제 항체라든지 면역 세포를 포함하고 있어서 신생아에게 수동 면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다른 모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유에는 좋은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가 많이 있죠. 좀 어려우셨겠지만 이게 이제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잘 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형성할 수 있는 HMO가 200여 종 이상 포함되어 있고 또 엄마로부터 온 좋은 장 마이크로바이옴, 박테리아가 모유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형성이 요즘에는 머리나 이제 두뇌 발달 그리고 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요즘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유 자체가 영양을 공급하는 1차적인 그런 목적을 넘어서서 아기에게 면역력도 더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의 성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유 수유만 하면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형성이 될까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아들은 모유 수유를 시작하고 중단할 때까지 비피도 박테리움 위주의 굉장히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로 알려진 요소로는 항생제의 사용, 혹은 이제 분유 수유를 병행했다든지,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아기라든지, 그리고 모유 수유하시는 아기의 어머님이 이제 고지방식을 많이 했거나 비만하시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영향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생애 첫 천일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출생 초기에 장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얘기가 다 되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이제 아기가 만 2세 정도가 되면은 성인과 거의 유사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만 2세 전에 천일의 여정, 그 사이에 이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면서 인체의 면역계를 조절하는 이 시기를 하나의 윈도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면역계와 우리 몸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창이 열린 시기. 그런데 이 창이 왜 2세쯤에 닫히는지, 이 창이 나중에 또 열리는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엄마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기에게 정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세세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분야이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1000일의 여정 안에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그런 좋은 장 박테리아들이 생착이 잘 되고, 그리고 이런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이 이제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는 신생아의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나 비만과 같은 그런 성인병,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이런 염증성 장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제 이 1000일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여정에서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가장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모유수유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셨다면 이 강의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